안녕하십니까. 백인대장 최형윤 선생님입니다. 고1 친구들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때도 선생님이 메달 하나 매달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을 했을 텐데요. 선생님도 한번 비슷하게 뭔가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려면은 어느 정도 좀 고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똑같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5월에 양정 창학 120주년 기념 마라톤에서 통합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인생이든 수험 생활이든 마라톤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마라톤을 뛰어본 결과 사실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힘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은 거리도 너무 막연하고 처음에는 꽤 힘이 듭니다. 근데 이걸 언제 다 하지? 언제 끝내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하다 보면은 중간부터는 그 힘들다 아니면은 현재 얼마만큼 남았는지 이 거리 감각이 무뎌지면서 그냥 또 할만 하거든요. 그러다가 남은 거리에 한 전체 거리에 한 60-70% 정도 뛰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점점 숨이 벅차 오르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목표가 가까이 보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뛰어온 것들이 아까운 것도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힘을 내서 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수험 생활이라고 해서 되게 멀리 있는 목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이 시험 오답 정리, 그 다음에 뭐 기말고사 좀 가까운 목표를 가지고 그냥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3 정도 되면은 구체적인 목표가 보이고 이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치열하게 해서 마무리 해야겠다 이런 욕심도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4점짜리 문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뭐 간단하죠. 지금 이 직육면체의 세 모서리를 각각 A, B, C라고 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서리 길이 합이 16루트 2라고 나왔는데요. 이 A, B, C가 각각 4번씩 더해지는 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서 4배에서 16루트 2니까 이 값은 4루트 2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피가 4루트 2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A 곱하기 B 곱하기 C 역시 4루트 2. 그 다음에 이 대각선 길이가 지금 2루트 3이라고 했는데 대각선 길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 값을 씌운 게 2루트 3이니까 이 값은 12가 나오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중간고사 때도 상당히 많이 다뤄봤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기로는 이런 거는 A, B, C 순환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때 우리가 좀 미리 갖춰두면 괜찮을 재료들이 뭐가 있냐면요. 세수의 합 4루트 2, 그 다음 세수의 곱 4루트 2, 그 다음에 둘씩 곱한 애들의 합 요런 애들을 갖춰주면은 괜찮습니다. 둘씩 곱한 애들의 합은 어떻게 되죠? 얘를 제곱하면 32인데 이걸 빼면은 20 나누기 2 해주면 요 값은 1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들을 각각 S1, S2, S3라고 하는데 이 S1 제곱, S2 제곱, S3 제곱 값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AB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요 식을 양면 제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은 바로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플러스 2ABC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값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만 해서 계산만 합시다. 요 값은 지금 100이 되고요. 그 다음 얘를 지금 알고 싶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4루트 2 얘도 역시 4루트 2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64니까요. 넘겨서 빼주면 답은 36이 됩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지금 뭐 Z가 1-I가 나와 있고 바제트도 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제트에다가 1 플러스 I 대입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걸 통분해 보면은 Z 바제트 분의 그 다음에 바제트에서 Z를 뺀 거 이것에 대한 전체 n승이 어떻게 된다? Z-1인데요. Z-1은 마이너스 i입니다. 마이너스 i를 곱하면 그냥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n값을 그냥 구하는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좌변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Z랑 바제트를 곱해주면 1-i, 1 플러스 i를 곱해주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제트에서 z를 빼주면은 2i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거다? i의 n승이 1이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자, n이 4의 배수란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4의 배수이긴 한데 52하니까 n을 4k라고 두면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죠? 1부터 12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2개가 됩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그냥 이 풀이대로 쭉 흐름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하고 있다고 하니까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식이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에 대한 판별식이 0이니까요. 판별식 잠깐 계산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b를 빼주면 0이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진 식 전개할 때 다 전개하지 마시고요. a 플러스 b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전개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b가 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다. 즉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1이라는 사실은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지금 1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S1하고 S2의 넓이를 각각 a로 한번 표현해 봐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천천히 계산해 볼까요? S1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 점의 좌표는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b인데요. 0, 마이너스 b. 근데 a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1이잖아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 b는 뭘로 쓸 수 있다? a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밑변 길이가 1이고 높이가 a 마이너스 1이니까 가에 들어갈 식은 바로 2분의 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식 한번 구해볼까요? 나에 들어갈 식은 바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떤 식으로 구하냐? 바로 이 직각 삼각형에서 아까 구한 S1 있죠? 이거를 덜어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제 치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점 좌표는 어떻게 되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a하고 1이거든요. 근데 1은 여기 나왔으니까 바로 이쪽이 a가 됩니다. 그 다음 y 절편 역시 x에다 0 대입하면 a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2분의 a 제곱이 되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식은 2분의 a 제곱에서 뭘 빼준다? 이 가에 들어갈 식 S1을 빼주니까 2분의 a-1을 한 번 더 빼주는 거예요. 즉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S1 대 S2가 2 대 7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 이것의 b가 2 대 7이다. 여기다가 7을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똑같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양변 20 곱해서 계산해주면 7a 마이너스 7이 지금 2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와 같다. 자, 계산 좀 꼼꼼히 해볼게요. 그래서 2a 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9가 0이니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2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근데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a는 2초가라고 했으니까 a가 3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에 들어갈 숫자는 바로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가하고 나에 들어갈 식에다 각각 5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숫자를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31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식인데요. 자, 그럼 px 이렇게 한번 써보죠.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지금 목하고 나머지가 똑같다라고 했는데 이 px가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목하고 나머지가 각각 어떤 형태로 같아야 된다? x 플러스 k 형태로 똑같아야 됩니다. 최고차항계수가 1인 1차식이 나와야만 이 px가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px를 이렇게만 쓰고 시작해도 거의 절반 이상 푼 거예요. 그래서 문제 주어진 조건 x 플러스 1 곱하기 px니까 양변에 x 플러스 1 한번 곱해볼까요? x 플러스 1 곱하기 p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k 더하기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 주어진 식이 어떻다?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지니까 신경 쓸 거 없죠. 그래서 어떤 부분만 생각하면 되겠다? 바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전개해보면 어떻죠?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식입니다. 근데 나누는 식 역시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몫은 뭐다? 1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몫이 1이라면은 뭡니까? 이거 전개하면 이거랑 완전히 같다는 얘기니까 k는 마이너스 1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 이 px 마저 적어보시죠.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뭐 이 상태로 풀어도 되고요. 좀 더 간단히 써보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은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4를 대입해주면 16 곱하기 3이니까 답은 48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요즘 기말고사 준비 한창 할 텐데 기말 시험 범위죠. 자, 연립부등식 푸는데요. 일단은 얘는 간단히 풀립니다. x는 1초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좀 봐야 되는데요. ax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죠? a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0이라고 21 사이니까 22보다 작고 그 다음에 어떻다? 마이너스 20보다 크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 a로 나누고 싶은데 a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다 나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a가 양수라고 한번 해보시죠. a가 양수면 x 범위가 마이너스 a분의 20과 그 다음에 a분의 22 요 사이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x는 1초갑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가 두 개란 얘기는 이 수직선에서 간단하게 나타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a분의 20과 그 다음에 a분의 2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x는 1초가 요 범위에서 공통범위에서 자연수가 두 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2하고 3이 들어가고 4는 안 들어가면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니까 a분의 22가 될 수 있는 수는 일단 a분의 22 미만이 3을 포함해야 되니까 요 값은 3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는 포함 안 해야 되니까 4하고 같아도 돼요. 왜냐면 요거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a분의 22는 3초가 4 이하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즉 a 범위를 생각해 보면은 3분의 22보다 작고 그 다음에 2분의 11보다 같거나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수 a 값들을 구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수 a는 6하고 7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음수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a가 음수일 때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지금 양변 a로 나눌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니까 이번에는 a분의 22,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a분의 20, 그 다음에 x는 1초가 이렇게 되는데 풀이 방법이 완전히 똑같아요. 이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a분의 20하고 a분의 22 요거 자리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마이너스 a분의 20이 되니까 같은 방법으로 뭘 만족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a분의 20이 바로 3초가 4 이하 이거를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a가 지금 음수예요. 양변 a 곱할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a 범위를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a를 곱할 때 부동호의 방향 바뀌니까 마이너스 3분의 20보다는 같거나 마이너스 3분의 20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는 같거나 작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a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보시죠. a가 0일 때를 생각해 보면은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부등식은 항상 참입니다. 1은 21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x는 1보다 크다. 그럼 공통범위 자체가 x는 1초가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수 a는 6하고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2가 되는 거예요.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뭐 일단 담백하게 한번 시작해보죠. 그냥 어쨌든 px식이 나왔으니까 각각 1하고 1하고 0을 대입해서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1을 대입해 주면은
루트 8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네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p1은 2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0 대입하면 7 마이너스 a인데 거기서 4를 빼라고 했으니까 3 마이너스 a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실수가 되도록 이때 a 값들이 뭐 몇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p-4의 값의 합을 계산해봐라 이겁니다. p-4는 나중에 계산할 건데 마이너스 4 대입하면은 16하고 7 더하니까 23 플러스 3a 요 값들을 계산하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 더하기 얘가 실수가 돼야 되는데 뭐에 지금 주목을 해볼 거냐면 8-2a랑 2a-8은 어떻습니까?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죠. 둘 다 0, 0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한쪽이 양수면 한쪽이 음수가 되니까 요게 실수가 안 될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지금 실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루트 3-a랑 같이 사라져야만 실수가 된다. 뭐 이런 부분 착안해서 문제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8-2a가 0초가 있다면 볼게요. 그럼 여기는 실수고 얘가 지금 허수가 되니까 이게 전체 실수가 되려면 얘하고 얘가 같아져서 없어져야만 전체가 실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8-2a가 양수다. 그래서 a가 4보다 작은 경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경우에는 얘가 실수니까 상관없고 얘가 허수가 되기 때문에 전체 실수가 되려면 뭘 만족해야 되느냐? 2a-8이 3-a랑 같아지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 사라지면 어때요? 실수만 남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 a 값을 계산해 보면은 a는 3분의 11이다 나옵니다. a가 4보다 작다. 이 가정에도 어때요? 부합하죠? 그래서 a가 3분의 11일 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보시죠. 두 번째 케이스는 8-2a가 음수일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a가 4초가일 때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8-2a가 음수면은 얘는 실수니까 상관없거든요. 얘가 허수가 돼요. 그럼 전체 실수가 되려면 얘하고 얘가 같아져서 사라져야 된다.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면 8-2a가 3-a랑 같아야 되죠. 따라서 a는 5가 되는데요. 이 5 역시 주어진 조건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시죠. 8-2a가 0일 때 한번 볼게요. 즉 a가 4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4면은 a에다 4 대입하면 저 주어진 식이 다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 값이 지금 실수다 거짓이죠. 그래서 a로 가능한 거는 3분의 11과 5입니다. 그럴 때 p-4 값들을 계산해 보면은 아까 p-4 계산했죠? 23 플러스 3a만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3분의 11이 들어가면은 34가 되고요. 그 다음에 5가 들어가면은 15가 더해져서 38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72가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좀 주의해야 될 게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라고 나왔어요. 연립 2차 부등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아닐 수 있다. 그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범위가 좀 심상치 않아요. 공통범위가 x는 p 미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둘 다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공통범위가 이렇게 x는 p 미만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를테면은 두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둘 다 만약에 어떤 값의 바깥범위랑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요 범위를 포함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공통 범위가 x는 p 미만 형태가 절대 안 나오죠. 왜냐면 얘 초과랑 얘 초과인 공통 범위가 나오면은 반드시 어떻다? 어떤 값 초과다. 뭐 이쪽은 상관없어요.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x는 p 미만 형태의 공통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어느 한쪽이 2차 부등식이 돼서 이렇게 사이 범위를 포함하고요. 나머지 하나 부등식도 2차 부등식이 돼서 이렇게 바깥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공통 범위가 x는 p 미만, p보다 작은 모든 값을 다 포함한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부등식 자체는 어때요? 왼쪽 끝이 정해져 있어요. 특정한 값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공통 범위를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어떤 값보다 크다. 이쪽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오른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x는 p 미만 형태로 나올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2차 부등식이 또 마찬가지로 둘 다 사이 범위를 포함하고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x는 p 미만 형태의 공통범위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얘도 특정한 것보다 커야 되고 특정한 것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를 따지면 반드시 어떻다? 어떤 값보다 크다.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공통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거 역시 x는 p 미만 형태의 공통범위가 나오지 않죠. 즉 x는 p 미만인 형태의 공통범위가 나오려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1차 부등식이다.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바로 이런 형태죠. 하나는 1차 부등식이 돼서 적당히 x는 뭐 미만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뭐 하나는 2차 부등식이 되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공통 범위는 요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이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명할게요. 이 값이 이렇게 들어오던가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면은 반드시 어떤 형태가 됩니까? 공통 범위가 뭐 미만이다. p 미만이다. 이런 형태로 가능하겠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공통 범위가 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1차 부등식인데 1차 부등식 형태가 이렇게 되고 적당한 2차 부등식하고 같이 공통범위 따졌을 때 x는 p 미만이 될 수 있구나 이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해요. 둘 다 1차 부등식인 거죠. 하나는 적당히 x는 뭐 미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도 역시 x는 뭐 미만 이렇게 되면은 공통범위 따졌을 때 x는 p 미만 형태라고 쓸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서 염두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다?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1차 부등식 형태고 그 값이 어떤 형태가 되는다? 특정한 값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나와줘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부등식 형태를 봤을 때 뭐가 좀 떠올랐냐면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가 떠올랐어요. 연립 방정식 문제가 떠올랐어요. 왜냐면 연립 방정식 문제에서 이런 문제 있거든요. a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a는 0이다. 자, 이렇게 연립 방정식.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에 관한 문제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이 존재할 때 막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 그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요. 개수를 살펴보니까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개수가 어떻습니까? 한 칸씩 당겨졌죠. a 플러스 b가 이쪽으로 가고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이쪽으로 가고 맨 앞에 있는 a가 뒤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2차 방정식의 공통근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양변에다 x를 곱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ax 세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x. 내가 지금 무슨 문제 푸는 거죠? 선생님 문제 봤을 때 이런 게 떠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x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공통 부분이 생기니까 이거를 변면 빼서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모양을 보고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여기다가 양변에다 x를 한번 곱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해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잖아요. 그쵸? 그래서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그 부분이 조금 난감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해봤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얘네들 공통 범위가 어떤 형태냐면 x는 p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보다 작은 굉장히 작은 수여도 돼요. p보다 작은 굉장히 작은 수에 대해서 항상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다 이거죠. 그럼 p보다 작은 굉장히 작은 수는 우리가 음수인 수를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선생님 p가 양수일 때는요 x가 양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p보다 작은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그래서 p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서 충분히 음수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적당히 작은 음수 k를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k에 대해서는 이 부등식도 참이고 이 부등식도 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은 ak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곱하기 k 더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보다 작은데 양변에다 이제 k를 곱해주는 거예요. 아까는 등호일 때는 별로 망설일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양변에 x 곱할 때 부등호의 방향 바뀔지 말지 그게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수 k를 생각했기 때문에 양변에 k를 곱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ak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k제곱,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 플러스 1의 k가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이 어떻습니까? 두 번째 부등식은 a 플러스 b의 k제곱 플러스 그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a가 음수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따라서 이제 두 식을 변변 더할 수 있겠죠. 왜냐면 작은 것끼리 더해주고 큰 애끼리 더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변 더해주면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a 곱하기 k 세제곱 더하기 1이 바로 음수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즉 더하기 1이 아니라 더하기 a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묶어내면 k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k가 음수입니다, 지금. 그러면 k 세제곱도 음수고 k 세제곱 마이너스 1 역시 음수가 되죠. 됐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일단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a가 0보다 작다. a가 0보다 작다.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얘는 1차 부등식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최고차함계수가 0이 아니니까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1차 부등식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a 플러스 b는 0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b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a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부등식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가 0이니까 ax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a 플러스 b가 0이니까 x 플러스 a죠. 그죠?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잠시 풀어주면은 지금 x제곱이 a분의 1보다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큰 거니까 a가 음수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넘기고 a 나눌 때 부동호의 방향 바뀐 거예요. 그래서 a가 음수입니다. 현재 x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던가 그 다음 x가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등식 범위는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걸 수직선에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 미만 또는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 초과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는 마이너스 a 미만을 씌워서 공통 범위가 어떤 형태로 돼야 된다? x는 p 미만 형태로 돼야 돼요. 그러면은 뭐만 만족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a가 이쪽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으면 공통 범위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p 미만이 아니라 이쪽이 껴버리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오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a가 반드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요 값보다는 왼쪽에 와야 됩니다. 여기에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와야만 어쨌든 공통 범위가 x는 p 미만 형태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식은 바로 요거만 만족하면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a가 누구보다 같거나 작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 이것만 만족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등식 푸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도 모조리 다 양수란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양수일 때는 어때요? 제곱해서 대수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 a 제곱이 뭐보다 같거나 작다? a분의 1보다 같거나 작음을 알 수 있고요. 양변 a 곱할 때 조심하세요. 양변 a 곱할 때 부동호의 방향 바뀝니다. a가 음수예요, 지금. 그래서 a 세제곱이 지금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여기까지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좀 공교롭게도 기억은 건너뛰고 니은 디귿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a 플러스 b가 음수인데 a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b는 마이너스 a고요. 그래서 a가 음수면 b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니은 참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살펴봅시다. a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상입니다. 그래서 a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하다 거짓이에요. 그럼 기억일 때만 한번 따져볼까요? 기억일 때는 상당히 쉽습니다. 지금 a에다가 뭐 대입한다? a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본다 이겁니다. a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이 부등식 범위, 공통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차근차근 써보시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첫 번째 부등식은
x는 마이너스 1 미만이던가 또는 x는 1 초과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x는 1 미만이다 이렇게 되니까 공통범위 어떻습니까? x는 마이너스 1 미만이다 이렇게 지금 되죠. 자, 따라서 이럴 때 p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도 참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인 이차함수에 대해서 뭐 요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식을 조금 바꿔보면요.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즉, y는 fx 그래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래프 그렸을 때 교점이 어디에서 나온다? 알파, 베타에서 나온다. 요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베타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f 베타는 베타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베타 이상이다. 즉 무슨 얘기죠? 꼭지점의 y좌표가 베타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 그래프의 개형을 좀 그려보면요. 모양이 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꼭지점 좌표가 베타 콤마 베타가 되는데 마침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요.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지금 베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만 좀 해볼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요 직선이 베타 콤마 베타를 지나니까 요 k는 2베타가 된다. 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 좌표는 지금 어떻습니까?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베타다. 여기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fx식을 되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fx는 꼭지점 기준으로 가볼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베타 콤마 베타를 꼭지점으로 갔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요 2차 함수가 바로 어딜 지난다?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베타를 지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식을 적어주면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베타는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와 같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은 아니죠. 알파 베타 서로 다른 값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눠주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2와 같다. 즉 알파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다 적어봤어요. 자, 최종 그래서 이 식을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바로 박스 바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F0은 어떻게 되죠? 여기다 0 대입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2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베타를 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F알파는 뭡니까? 베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베타 여기까지 지금 갈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요거 사라지고 이 주어진 식을 정리해 주면은 어떻게 된다? 베타 제곱이 누구보다 작냐면 4베타보다 지금 작습니다. 같거나 작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베타로 가능한 게 베타가 지금 자연수거든요. 그러니까 양변 베타로 나눠도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베타로 가능한 게 1, 2, 3, 4인데 그에 따른 알파 값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지금 나오죠. 자, 그래서 알파, 베타가 모조리 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해당 사항 없고요. 베타는 3 또는 4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 또는 4일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뭐죠? 지금 F6의 곱을 계산해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F6은요. 2분의 1 곱하기 베타가 3이면은 3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2분의 15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4일 때는 6 대입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지금 4 플러스 다시 4 해서 6이 나오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F6 값들의 곱은 45가 됩니다. 자, 26번 가볍게 봅시다. 이런 연립부등식은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인접한 두 개씩 연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식이 항상 참여해야 되니까 EX 사라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다? A는 1 이상임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식 보시죠. 두 번째 부동식이 항상 참여되려면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플러스 24가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참계수 양수니까 판별식만 0 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D를 살펴보면 4 플러스 A 마이너스 24가 0 이하니까 A는 어떻다? 20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 이상 20 이하니까 최대 최소의 합은 20하고 1 더해서 답은 21이 됩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27번은 자연수 AB에 대해서요.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꼭지점 좌표가 A, 2B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잘랐을 때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대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하고 2 중에서 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쪽 생각하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2하고 2의 딱 중간 지점이 수직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2하고 2의 딱 중간 지점이 0이잖아요. 0인데 A는 반드시 어떻다? 자연수니까 0보다 큽니다. 이쪽에 A가 있어요. A가 여기 있든 상관이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중간 지점보다 오른쪽에 A가 쳐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하고 2 둘 중에 누가 더 A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2를 잘라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되든 아니면 2가 뭐 왼쪽에 있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대는 반드시 어디서 존재한다?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최대값은요.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2b가 최대가 되는데 이 최대가 36을 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아니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최소값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대칭축이 x는 a에서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자르는데 이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보시죠. a가 지금 어떻다?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연수이니까요. a가 2보다 작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최소는 어디서 나오죠?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잘랐을 때 최소는 a에서 최소값 2b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2b가 5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냥 가볍게 적어볼까요? a가 1이면서 b가 지금 2b가 5 이상인데 여기서 살펴보시면 최대값은 36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b는 실제로 5 이상인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9가 넘어가서 빠지니까 27 이하가 되죠. 그래서 b값으로 가능한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다? 3부터 13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일 때 이 a, b의 개수는 몇 개 나온다? 11개 나온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2 이상일 때예요. a가 2 이상이면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잘랐을 때 어쨌든 간에 오른쪽 끝 2에서 지금 최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해 주면요. a-2의 제곱 더하기 2b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데 얘가 지금 5 이상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은 2b에 관한 식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b는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5 마이너스 a-2의 제곱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36을 넘지 말아야 되니까 바로 36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a에다가 2 이상 자연수를 차근차근 대입해서 이 값들을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a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a에다 2를 대입하면은 2b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냐면 5 이상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은 지금 16이 빠지니까 22야 이런 식으로 나오죠. 따라서 b로 가능한 거는 3부터 10까지 나옵니다. 3부터 10까지니까 8개 이렇게 지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3을 대입해 볼게요. a에다 3을 대입하면 이 b는 4 이상 그 다음에 이쪽에는 3 대입하면 11 이하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b로 가능한 거는 4부터 11까지니까 b로 가능 2b가 4 이상 11 이하니까요. 미안합니다. 2부터 시작해서 5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된다? 4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A가 4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A가 4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A가 4일 때 보면은 이 B는 이쪽이 뭐가 되냐면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쪽이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와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4부터는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B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따라서 답은 아까 A가 1일 때 11개, 그 다음 A가 2일 때 8개, A가 3일 때 4개 다 합해가지고 23개가 됩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최고참 계수가 1인 2차식인데 일단 이 주어진 식 한번 적어볼까요? px의 제곱을 누구로 나누라? x-5,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 36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5를 대입해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p5의 제곱이 36이니까 p5가 6 또는 마이너스 6임을 알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p-1도 6 또는 마이너스 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최고참 계수가 1인 2차식인데요. p0하고 p4가 같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근데 y는 px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최고참 계수가 1인 2차 방식 px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0하고 4일 때 함수값이 같지 않다는 얘기는 0하고 4일 때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0하고 4일 때 함수값이 같다. 바로 대칭축이 2에서 나온다 이거죠. 됐나요? 근데 대칭축이 2에서 나와버리면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5 역시 어때요? 2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5일 때 이 P값 역시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P5하고 P-1 역시 같아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같아져 버리면은 P0하고 P4도 같게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둘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P5가 6이고 P-1이 마이너스 6일 때 아니면은 P5가 마이너스 6이고 P-1이 6일 때 나눠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P5가 6이고 그 다음에 P-1이 마이너스 6일 때 한번 풀어볼게요. 최고참 계수가 1인 2차 방식 px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해서 일일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5를 대입했을 때 6이 나온다는 얘기는 5a 플러스 b가 지금 25니까 마이너스 19가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변변 빼주면 6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9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9 맞죠? 자, 그래서 일단 px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px의 제곱은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36도 좌변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36이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qx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어때요? 36은 6의 제곱이니까요. 좌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인수분해 보면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그 다음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소거해주고요.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5 소거해주면은 qx는 사실 무엇이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q 마이너스 1의 합을 계산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때 q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 되는 거 볼 수 있죠. 여기까지 하나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8 맞죠?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P5가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P-1이 6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같은 방법으로 풀 거거든요. 그래서 5A 플러스 B가 2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1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5다. 여기까지 쓸 수가 있죠. 1이 넘어가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맞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은
A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6A가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자, 즉 PX가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또 같은 방법으로 주어식을 쓰면 X제곱 6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6이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QX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같은 거 반복이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인수분해 해보면은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1 그 다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소거해 주면은 요 QX 부분은 뭐가 된다? X 마이너스 7 그 다음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문제 원하는 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요. 이때 Q 마이너스 1은 16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값이 이렇게 두 가지 나오고요. 얘네들의 합은 8이 됩니다.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인데 너무 친절하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일단은 x는 1이라는 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x 값이 뭐하고 뭐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유일한 고민거리가 뭐냐면요. 감마 형태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요. 이 감마가 x가 1일지 아니면 얘가 0일 때 두 근 중 하나일지 그게 좀 난감하긴 해요. 근데 잠깐 살펴보면요. 감마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81 이렇게 됐는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뭡니까? 알파 베타는 그럼 얘가 0일 때 그 방정식의 두 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요 값이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그래서 a가 실수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81이라는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안 되죠.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감마가 1은 아니구나 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 1이라는 값은 알파 또는 베타 둘 중에 하나가 1인데요. 알파가 1이든 베타가 1이든 주어진 값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파에다가 1을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요. 베타가 1일 때도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가 1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베타하고 감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지금 허근임을 알 수 있죠. 이 두 근이 허근이면 어떻습니까?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근이 존재한다. 서로 켤레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 계속 볼까요? 2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이 마이너스 81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베타 감마가 실계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제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이 부분이 허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베타하고 감마가 서로 어떻다? 켤레복소수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베타에다가 p 플러스 qi를 대입하시고요. 감마에다가 p 마이너스 qi를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이 식은 2 플러스 2p 플러스 2qi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플러스 qi의 제곱이 마이너스 81이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p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 플러스 3qi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81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제곱해서 음수가 되려면은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순허수가 돼야 되니까요. 바로 p 플러스 2가 0이 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된다. 이 3q가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p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q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는 1이고 그 다음에 베타하고 감마가 지금 뭐하고 뭐를 갖는다? 이 실수부는 마이너스 2 똑같은데요. 허수부가 한쪽은 플러스 3i, 나머지 한쪽은 마이너스 3i인데 어차피 각각 4씩 더해서 곱할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걸 가져가든. 그래서 한쪽을 그냥 3i라고 하시고요. 나머지 한쪽은 마이너스 3i라고 합시다. 따라서 답은 4씩 더해서 곱해주면요. 4 더하면 5고요. 4 더하면 2 플러스 3i. 그 다음에 4 더해주면 2 마이너스 3i. 베타 감마 순서 바뀌어도 똑같은 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답은 65가 됩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힘냅시다. 자,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요. 두 이차함수 fx, gx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잘할 수 있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fx-2x 곱하기, 그 다음에 gx-2x는 0이다. 요걸 만족하는 x값이 딱 하나만 존재한다. 나 조건도 지금 똑같네요. fx-2k 곱하기, 그 다음에 gx-2k는 0이다. 근데 이걸 만족하는 x가 3개만 존재한대요.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0, 1이다.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정성스럽게 한번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0, 1이 될 때 이걸 만족하는 x가 3개씩 존재한다 이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k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fx 플러스 1, gx 플러스 1은 0이다. 이걸 만족하는 x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런 뜻이고요. 너무 정성스러운가요? k에다 0 대입하면 fx 곱하기 gx는 0이다. 이걸 만족하는 x값 역시 3개고요. 그 다음에 k에다 1 대입하면 fx-2 곱하기 그 다음에 gx-2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역시 3개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gx는 0 이상이라고 했는데 얘는 뭐예요? fx가 gx 이상이다. 이런 뜻이죠. 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그래프로 한번 이해를 해볼 거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얘는 어떻게 됩니까? 두 이차함수가 있는데 fx 그래프가 gx 그래프 위에 떠 있다 이겁니다. 만나지 않거나 살짝 접해도 괜찮다 이런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y는 fx, y는 gx 그래프를 그려주고 y는 ex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다 합해서 1이다 이겁니다. 딱 다 합해서 한 점에서만 만난다 이거예요. 그럼 가능한 상황을 몇 가지 좀 그려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둘 다 아래로 볼록이면 어떻게 될까? 아까 만나거나 아니면 접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만나거나 접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y는 ex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다 해서 하나가 나오려면 이 부분하고 접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y는 ex 한 점에서만 접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살짝 접해도 어쨌든 y는 ex 밑에 있는 부분하고 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공통 접선이 y는 ex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림을 잘 그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동시에 y는 ex하고 접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얘는 어떻게 되죠? y는 fx, y는 gx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 y는 ek 그래프 상수함수죠. 얘를 날렸을 때 교점이 3개 나와야 됩니다. 교점 3개가 나오도록 하는 k가 지금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0, 1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즉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 그려도 y는 fx, gx하고 다 합해서 교점 3개가 된다는 얘기고 k가 0일 때 y는 0 그래프 그려도 교점의 개수가 다 합해서 3개. 그 다음에 k가 1일 때, 즉 y는 2 그래프 그려도 다 합해서 교점이 3개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 상수함수 날렸을 때 교점 3개가 나오려면 바로 이 꼭지점에 접하는 상수함수 이때밖에 없죠. 이럴 때 딱 교점 3개 나오고요. 이 밑으로, 이 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역시 어떻게 되죠? 이거 역시 아예 존재하지 않죠. 세 점에서만 만나려면은 아예 여기서 접한다, 아래로 가도 위로 가도 존재하지 않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 어떻게 되죠? 세 점에서 만나려면 그림이 좀 그런데 이 꼭지점에 y좌표 지날 때 세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통 접점이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이 공통 접선을 날릴 때 공통 접점을 지나는 상수함수를 날릴 때 세 점에서 만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역시 이걸 만족하는 k가 몇 개밖에 존재하네요. 2개밖에 존재 안 하죠. 됐나요? 그래서 다 같이 아래로 볼록일 때 가조건, 나조건, 그 다음에 박스 바깥에 있는 조건 이걸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위로 볼록일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 그림을 위아래로 뒤집은 것 뿐이니까 당연히 존재 안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진짜 이제 수능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30번 문제는 보통 이렇습니다.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렇게도 저렇게도 시도해 보면서 이 주어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아래로 볼록할 때, 위로 볼록할 때 따져보니까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하나는 아래로 볼록하고 하나는 위로 볼록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당연하게도 fx가 gx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y는 fx가 되고요. 이게 y는 gx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y는 ex 그래프 그려서 어쨌든 교점이 다 합해서 하나가 나오려면은 y는 ex 그래프는 이렇게 접하던가 이렇게 접해야 될 겁니다.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어쨌든 얘가 관건이죠. 상수함수를 날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전체 합해서 3개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도록 하는 이 상수함수가 y는 마이너스 1, y는 0, y는 2 세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그림에서는 어떻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날려주면 세 점에서 만나게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날려주면 세 점에서 만나게 할 수 있구나. 이거 말고는 또 존재하지 않죠. 아래로 내려가면 2점에서 만나고 이거 위로 올라가면 2점에서 만나고 요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4점에서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되는 경우만 계속해서 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주어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바로 어떻다? y는 fx 그 다음에 y는 gx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요. 두 이차함수가 접하는 거예요. 이 접하는데 이 접할 때 공통 접선이 그때 딱 y는 e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첫 번째 조건 만족하죠? 그쵸? fx하고 gx 그래프 그리고 y는 ex 그래프 그렸을 때 이걸 만족하는 교점의 개수가 딱 한 개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교점 다 합해서 한 개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합니다. 이 상수함수 날렸을 때 교점 3개가 나오도록 하는 이 상수함수가 3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3종류 나오는 거 맞죠? 요럴 때 교점 3개 나오는 거 맞고요. 그 다음 2점 지나게 할 때 교점 3개 나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 요 꼭지점 지나게 할 때도 교점 3개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게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y는 0이 되는 거고요. 얘가 y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y는 2x에서 이 점의 y좌표가 0이니까 이 점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0,0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fx, gx는 각각 다 y는 2x와 0,0에서 접한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fx하고 gx를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요. 자, 사전에 선생님이 좀 알려드릴게요. 이 fx하고 2x 같다라고 할 때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된다? x는 0, 중근이 나온다 이거죠. 그쵸? 0,0에서 접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한쪽으로 몰아주면 fx-2x는 0이다. 요 방정식의 x는 0 중근이 된다는 얘기는 fx-2x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 얘기죠. 됐나요? 근데 어차피 얘도 2차식입니다. 그럼 얘를 ax제곱 형태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넘겨주면은 fx식 형태를 쉽게 쓸 수 있죠. 중간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아마 뭐 많은 학생들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fx를 간략하게 표현해주면 fx는 ax제곱 더하기 2x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gx 역시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gx 역시 y는 2x와 x는 0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bx제곱 더하기 2x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자, 당연하게도 a는 양수고요. b는 지금 음수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각각 a하고 b를 구해보죠. a는 어떻게 구하냐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fx는 꼭지점이 어디서 나오죠? 최고차계수가 그 a고요. 1차계수가 2니까요. 여기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1에서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1을 대입해 주면은 여기가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2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이 gx 역시 어떻습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2입니다. 그런데 꼭지점의 x좌표가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b분의 1에서 나오니까요. 요거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b분의 1이 2가 되고요. 그래서 a가 아니라 b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fx하고 gx식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fx식을 계산해 보면은 x제곱 더하기 2x가 되고, 그 다음에 gx식은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더하기 2x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f10 더하기 g6이잖아요. 그래서 f10은 1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g6은 마이너스 6이 되어서 114가 답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전체 30번까지 4점짜리 문제 모두 다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이번 모의고사를 좀 평가하기에는 고1 모의고사 치고는 좀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21번보다 20번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계산을 좀 많이 요하는 문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꼼꼼하게 풀다가 보면은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부족하면 이제 자기 실력 발휘하기가 좀 힘들어질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은 점수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 아까 마라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다만 틀린 문제들을 선생님 설명 한번 잘 들어봤으니까요, 꼼꼼히 좀 고쳐보셔서 기말고사에 좀 좋은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모의고사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